여러분, 효라는 단어 들으면 어떠세요? 한국 문화의 아주 중요한 가치인데 솔직히 이 단어가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잖아요. 효라는 이름 아래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여러 가지 요구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상처받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효의 의미를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던 진짜 자유로운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시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효도라는 게 정말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뜻하는 걸까요?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지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게 효의 진짜 모습일까요? 맞아요. 수백 년 동안 효는 자식의 일방적인 복종 의무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유교의 원전,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가 직접 남긴 고전을 들여다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먼지 쌓인 해석들을 싹 걷어내고 그 원래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연결이라는 이 아름다운 개념이 한쪽을 억압하는 통제와 종속의 논리로 바뀌어 버렸을까요? 그 왜곡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절 신체발부 수지부모,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보통 내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다 부모님께 받은 거니까 소중히 다뤄야 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 모든 오해의 핵심,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이 우리가 흔히 아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걸 자식의 몸과 인생은 부모의 것이라는 소유권 주장처럼 써먹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라고 강요하는 근거래요. 그런데 오른쪽, 원래 뜻을 한번 보세요. 와,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 바로 여기서부터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기 존중이 시작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감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철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신체발부 수지부모는 자식을 올가매는 소유권 문서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함께 연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뭐랄까 연대감의 확인서 같은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오해는 싹 걷어냈으니까 고전이 말하는 진짜 효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진정한 효를 떠받치는 4개의 핵심 기둥을 통해서 그 본질을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인입니다. 공감하는 사랑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자식을 부모의 아바타나 소유물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독립된 한 명의 인격체로 온전히 인정해주는 마음. 그러니까 부모 뜻대로 자식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건 인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고 공감하는 거, 그게 진짜 인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이해,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해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완전 잘못하는 거예요. 공자가 부부자자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부모는 부모다워야 자식이 자식다울 수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죠?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책임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복종해! 라고 소리치는 건 예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를 깨부수는 행동인 거죠. 세 번째 기둥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학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 자기만의 미션, 즉 천명을 받고 태어난다고 봤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한 하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에 온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걸 존중하는 게 경이에요. 그러니 자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건 그 아이 안에 있는 신성한 가능성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마지막 4번째 기둥은 진실성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아이를 막 구겨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고유한 본성을 발견해주고 그 아이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실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성의 정신이 말하는 부모의 자세입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기둥, 공감, 상호 존중, 경외, 그리고 진실성, 이게 다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로 독립과 연대라는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부모-자식 관계의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새로운 관계의 원칙들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나 현대적이어서요. 첫째, 부모와 자식은 각자 독립된 인격체로 바로 서야 합니다. 둘째, 그래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게 관계의 핵심이고요. 셋째, 이거 진짜 파격적인데 유교 고전에서는 부모가 틀렸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건설적으로 반대하는 것, 즉 간언하는 것도 진짜 효라고 봤습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뭐냐?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서로에게 온기를 주는 따뜻함이 있는 관계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과거의 왜곡된 효는 주인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인형의 관계를 강요했어요. 일방적이고 억압적이죠. 그런데 고전의 본래 정신이 말하는 새로운 관계는 뭐냐? 주구루의 독립된 나무가 서로의 뿌리를 공유하면서 함께 튼튼한 숲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한 효라는 건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길 위의 동반자, 즉 도반이 되는 거예요. 도반. 함께 진리의 길을 가는 친구를 뜻하잖아요. 이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낡고 억압적인 종속 관계에서는 결코 살아있는 진짜 효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인형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더 큰 세상으로 자라나는 숲의 관계입니까?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고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깊은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할 시간입니다.